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뜨겁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춥기는 한데 시장엔 이미 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인텔과 마이크론의 반등, 그리고 트렌드포스가 낸드 가격의 하반기 반등을 전망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장의 분위기에선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강보합권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가 좀 나뉘었는데요. 그것을 일으켰던 변화 요인은 바로 국채금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사실 초반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화 요인이 되었던 것은 1월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매파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QT 축소를 조금 늦추자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일으킬 만한 여러 요인들이 언급됐다라는 점에서 의사록 공개 이후에 국채금리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달러가 강세폭을 줄이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지속됐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어제 트럼프와 머스크 CEO의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당선한 다음에 처음으로 공동 인터뷰를 가졌는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제일 똑똑하다 그러고 아주 엄청난 애정을 과시하는 인터뷰였죠. 그러자 이 둘 간의 돈독한 사이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모델 Y의 배송이 이제 다음 달이죠. 3월부터 개시된다는 점 역시도 투심에 기여를 합니다. 간밤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아이폰 16e라는 이름이고 저가형 제품인데 AI 구동이 될 정도의 성능이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 다만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대가 $599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는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SE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대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신규 고객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웨드부시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한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입니다. 어제 16%나 폭등했던 인텔이요. 간밤에는 6%대의 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함과 동시에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언급했다는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반도체 내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반대로 10%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EPS와 매출액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경영진 측이 올해 실적 성장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점이 투심을 살렸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온세미컨덕터 등의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DSP 반도체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LX 세미콘 이런 회사들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던 니콜라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식의 거래가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밤 주가가 엄청나게 했던 종목을 또 하나 꼽자면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정 그래프를 보시면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그냥 한 1% 안팎의 낙폭을 보이다가 장 마감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급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CEO가 새로운 주식 매각 계획을 채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2일까지 최대 1,000만 주 가까운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 뉴스가 주가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각 가능한 주식의 수량이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이 두 번째 헤드라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규모 예산 삭감 계획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매년 8%의 예산안을 삭감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일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크게 타격을 받아갔지만 여타 방산주들의 주가는 그리 큰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칩 공개 이슈가 간밤 뉴욕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름은 마이오라나 1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재인 토포 컨덕터로 구동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고체와 액체, 기체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 상태에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만 큐비트까지 확장 가능한 양자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양자 컴퓨터 수십 년까지 안 걸릴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수년 안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코멘트까지 전해졌거든요. 그러면서 BTQ 테크놀로지스라든지 D-Wave, 리게티 컴퓨팅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영향까지 주시를 해보셔야겠네요.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봅니다. 2670을 넘어서 그 위쪽에 과제를 안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니 예상 호가에서도 2680선 그 위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거래 연속적으로 어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목까지 달려왔다.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달렸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지금 6%의 지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합쳐 20조 원 넘는 거래대금 폭발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강세 움직임 그 이상을 기대해보게 만드는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적으로 어제까지 올라서 2670선까지 도달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에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2360까지 내려앉은 이래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2월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신데요. 간밤 야간 선물 지수가 0.36% 소폭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그래도 1440원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봤을 때에는 반도체가 다시 움직여줬고 코스닥을 견인한 2차 전지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 랠리 이어졌고 양시장은 나란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2700을 목전에 두고 이 부근에서의 관련 많이 올라온 종목들과 소외된 종목들 그 안에서의 균형 잡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장 중계 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조방변 원전까지 해서 조선방산 변압기 원전 작년부터 지수를 견인해왔던 섹터들의 분위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외받았다가 치고 올라오는 레거시 쪽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움직여서 6만 전자 그 이상을 가준다면 얼마든지 지수는 2700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한 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제 5,3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직전 고점인 5,600포인트 도달까지의 움직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트는 길게 보고 계시고요. 지난 7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 경신했을 때 하반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이 나왔고 이후에는 흔들리면서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돌파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간밤에 좀 약했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만큼 튀어오르진 않았고요. 인텔도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비단이 강했습니다. 램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온세미컨덕터 이런 작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소부장 테마도 기대를 좀 걸어볼까요? 어제 좋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그 전날의 마이크론과 인텔의 급등 움직임 속에
뒤에 우리 안에서도 레거시의 대장인 삼성전자, AI 하드웨어 반도체의 대장인 하이닉스의 급등 콜라보가 아주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좋았던 건 수급의 뒷받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적극적인 양매수가 쏟아졌고요.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 200만 주의 매수. 어제 지수단에서도 3천억 원 넘게 거래소를 샀잖아요. 그 배경이 됐던 게 IT의 수급으로 유입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속성은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자, 소부장 밸류체인 점검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드렸는데요. HBM까지 해서 네 테마 점검해 보시죠. 사실 어제는 우리 한국 쪽에 전남 지역의 데이터 센터 50조 원의 투자가 결정될 거다라는 이야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AI 하드웨어 쪽으로 전체 전력 인프라 안에서도 하드웨어,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이수페타시스 여기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가운데 HBM이 워낙 정통으로는 가장 대장주이기는 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역시 레거시의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건 증권가에서 레거시의 반등과 함께 지켜봐야 할 탑픽들을 표시해드렸습니다. 어제 삼성증권의 탑픽, 삼성전자,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어제 나란히 상승으로 전일 등락 표시해드렸고요. 여기에 교집합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LS증권에서 오늘 오전에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이 연속성은 일단 실수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3월에 양회에서의 부양책 확인,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연속성 꾸준히 좋아야 한다는 게 되겠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낸드와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다. 다만 하반기에 낸드 업황을 점친다면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네 종목.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 두 종목은 삼성과 겹치네요. 그리고 유니셈과 어제 우리 이주호 본부장의 탑픽이었던 코미코까지 꼽혔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들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등락에서는요. IT 하드웨어 그 연장선에 있는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추가로 올랐고요. 유리기판 쪽은 크게 밀렸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엔 결국 소프트웨어 이렇게 시장에서는 AI 내러티브를 그리고 있는데요. 간밤의 움직임은 그록3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록3 발표 그리고 딥시크 발표 이후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장 상승 움직임 본다면 여기서 종목 선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만 불안한 건 간밤에 팔란티어가 급락하면서 AI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야기했는데 이 부분 녹여내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입니다. 인텔, 브로드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SK와 삼성, LG, 이노텍까지 뛰어든 유리기판 안에서 최근 1월 이후로 CES 이후로 달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레거시의 반등과 함께 수급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 유리기판은 다소 고점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시간의 등락에서도 어제 마감하고 나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여기에서의 추가 전략 혹은 오늘 반도체 쪽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을지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한알령이 드디어 해제가 되나요? 얼마 전 지난 2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었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당시에 양국의 문화 교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물꼬를 트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팩트체크는 추가적으로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빠르면 5월쯤 한알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8년 만에 이 족쇄가 풀리는 거죠. 만약 해제가 된다면 2017년 사드 배치를 통해서 지금 보복 조치로 단행이 됐었고 이후에 사실상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중국 쪽에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매번 중국 정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허가는 다 거절이 됐었습니다. 물론 몇몇 판호 발급이 있기는 했었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까지 해서 K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맥락은 2월 24일, 이달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9일까지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양국의 의장국이잖아요. 이 개최를 앞두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배경을 점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한한령 피해가 22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풀리게 된다면 이 산업에 물꼬를 틀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받게 될까요? 한한령 해제 수혜주 찾아보겠습니다. 엔터 안에서는요, 한한령으로 리포트를 쭉 검색하다 보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국인 멤버가 있는 아이돌 SM 큐브엔터로 꼽히고 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텐센트와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이면 중국에서 서비스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개방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 입을 거다. 오늘 오전에 디어유에 대한 증권가 호평 리포트도 있었어요. 이 부분 눈여겨서 오늘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미디어 콘텐츠, 화장품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의 중국 익스포저 크죠. 오늘의 강세 기대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증권가에서 기대하는 종목, 또 의류 안에서는 FNF, 이제는 홍콩 100% 자회사 있는 휠라홀딩스가 중국 쪽으로 맛땡킴 같은 요즘 인기 많은 MG 브랜드 중국 쪽으로 유통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휠라홀딩스에 대한 증권가 호평도 있었습니다. 바닥권에 쉬고 있는 이들 종목 안에서 슈팅이 가장 클 쪽은 어느 쪽일지 잠시 후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매년 8% 삭감, 거의 100조 원 정도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조금 전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트럼프가 계속 추진할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덴마크 쪽에서 요즘 유럽은 종전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졌죠. 덴마크는 재정을 굉장히 검소하게 짜는 국가로 유명한데 당장 무기 조달해라 라면서 국방비를 늘리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K방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 방산주 YTD로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조 재개되면 타겟이라는 이야기들까지 있는데 이 고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죠. 브리핑 여기까지 봅니다.